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첫 항은 방금 병준이가 말한 것처럼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4분원을 빼서 첫 항을 구하면 되고, 공비를 구할 때 있잖아. 공비를 구할 때 이 두 번째 영역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공비를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런 문제에서 대부분 공비는 무엇으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할까? 닮음으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서 여기가 4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길이가 4 아닌가? 그러면 이 정사각형은요. 이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4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예요. 1대1대 루트 2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저 겉에 있는 이 겉에 있는 정사각형이랑 요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닮은 비가 큰 놈은 한 변이 4, 작은 놈은 한 변이 2루트 2잖아. 그치? 그럼 이거 루트 2대 1의 닮은 비를 갖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초록색 영역과 이 두 번째 초록색 영역도 닮은 비가 루트 2대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넓이 비는 얼마예요? 2대 1이고, 그럼 공비를 얼마 쓰면 돼? 2분의 1 쓰면 되지. 2분의 1. 야, 공비가 2면 안 되지. 그럼 발산하지. 네. 근데 저 근데 그냥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정사각형에서 예. 이 반의 반원 빼는 게 그렇게 하면 첫 항이 나오잖아. 첫 항. 첫 항만 찾았다고 끝이 아니라 첫 항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공비도 필요하지. 안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하면 안에 거 어차피 이게 이렇게 대각선 그리면은 그 여기 반지름이 어차피 이 제일 큰 정사각형의 그 반지름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 구하고 그러니까 너는 첫 번째 항도 구하고 두 번째 항도 구했다 이 말이죠. 네. 내 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공비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야. 그치? 닮은 비를 이용하면 좀 더 빨리 공비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닮음을 통해서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1-2분의 1분의 첫 항만 계산하면 16에서 요 4분원이 4파인가요? 16-4파이가 첫 항이가 그러면?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답은 32-8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지영이 어디까지 했니? 너 방금 왔지 학원? 왜 일찍 오더니 오늘은 일찍 늦게 왔어? 그냥 넓이비를 통해서 넓이 구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닮은 비를 통해서 넓이 비를 구한 거고, 그 넓이 비가 그대로 공비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교과서 푼 것 중에 질문 있나요? 아니 질문 없니? 36쪽에 36쪽에 47번. 자, 이 문제는 이것도 이제 그 등비급수 문제인데,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 이 겉에 있는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3짜리니까 넓이 얼마일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얼마죠? 4분의 9 루트 3. 그치? 요게 그러면 첫 항이 되겠죠? 첫 항?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공비만 찾으면 되는데, 공비를 찾기 위해서 이번에도 또 닮음을 활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요 지점이 뭐라 그랬냐면 한 변을 2대 1로 내분하는 지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1일 거야. 원래 한 변이 3짜리 정삼각형이었으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거야. 그죠? 근데 여기가 몇 도냐면 60도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 뭐가 될까요? 제일 짧은 변 대 제일 긴 변의 비율이 1대 2인데, 근데 요가 또 60도야. 그럼 요게 특수삼각형이 돼버린다고요. 특수삼각형이 돼버리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돼?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럼 아까 겉에 있는 애는 한 변이 3짜리였잖아.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이 루트 3이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의 닮은 비가 3대 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루트 3대 1의 닮은 비를 갖고 있네. 그치? 그럼 지금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중이니까 역시 넓이의 비로 바꿔주면 넓이 비는 3대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의 공비는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이고 첫 항이 4분의 9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4분의 9 루트 3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8분의 27 루트 3 이렇게. 근데 넓이가 예. 저거를 쓰는 건가요? 사인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쓴 거죠. 그죠? 자, 또 교과서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상호도 시간표 나왔던데, 그지? 세 번째 날이 미적이었니? 니네 시험이 3일이니? 저희 2일 날 끝나니? 저희 미적이 5월 1일. 5월 1일? 5월 1일이 미적이고 확통이 5월 2일인가요? 1일이 미적, 2일이 확통. 시험 끝나는 주는 토요일 날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근데 대체 공휴일이 한 번 있거든요. 화요일인가? 대체 공휴일이 한 번 있어요. 월요일 날이 아마 어린이날일 거고 화요일 날이 대체 공휴일인가 그럴 텐데 화요일 날은 수업합니다. 사무는 중간이면 알았죠?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또 교과서에 질문 있나요? 그래요? 14쪽에 61번이요. 14쪽에 61번. 일단 이거 딱 봤을 때 땡땡땡이 보이잖아, 예진아. 땡땡땡이 보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요거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의 경우에는 시그마에 들어가 있더라도 결국은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요 밑줄 그은 부분을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등비 수열 합공식이 뭔데요? 지금 공비가 R이니까 3이니까 3-1분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지. R-1분의 첫항 1 괄호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분의 1이 하나 나오네. 그치? 그럼 2분의 1 하나를 시그마 앞으로 이렇게 꺼내버리고요. 남아있는 분자를 그대로 분자 자리에다 쓰면은 요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2분의 1 그대로 놓고 자,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하나 쓰면 되잖아. 그럼 요거 5분의 3의 n제곱이 되는 거고 빼기 뒤에 똑같이 시그마 해주고 요거는 5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둘 다 등비급수니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1-r분의 a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또 교과서 부분에서 질문 있나요? 네 선생님 네. 이게 마지막에 3n-1의 제곱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분자의 3n-1의 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제곱이요? 요거요? 3의 n-1제곱이요? 네. 이게 3의 n-1제곱에서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n개가 되는 거 아니야? 예. 항의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공식 할 때 요 위에가 n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3의 n제곱에서 끝났다. 그러면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야. 그치? 그러면 합공식을 쓸 때 여기가 n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가요? 항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1부터 시작하는 수열이잖아.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끝에가 3의 n-1제곱으로 끝나야 그게 n개예요. 항의 개수가 총. 3의 0제곱부터 시작한 거니까. 자, 그럼 더 질문 없나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50 이거 좀 물어볼게. 준호는 50일까지 얼마나 남았어? 30문제 정도. 병준이는? 뭐라고? 2장 반. 30문제가 좀 안 되게 남았어. 재영이는? 우리 재영이 주말에 나랑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화요일날까지 39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잖아. 어떻게 됐어? 어디까지 됐어 지금? 20. 21이요? 한영이는요? 38까지. 38까지 됐어? 예진이는요? 20조까지? 이제 할 수는 있지. 근데 언제까지 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시험 다 끝나고 나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일요일까지 미래는 다 해볼게요. 그래, 그럼 우리 교과서, 그러니까 교재 51까지를 다시 한번 숙제로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추가로 다 안 주고 교재 51까지를 숙제로 하고, 지금은 뒤에 기출로 가가지고요. 기출은 저번에 우리 3회차까지는 풀이를 끝냈고 4회차는 풀어오라고 하진 않았는데 4회차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 몇 개 골라가지고 좀 풀어봅시다. 그 110쪽으로 가볼게요. 110쪽. 자, 110쪽으로 가서 의고 시험 문제인데 뒤쪽 문제들은 좀 어렵고 이제 앞쪽까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110쪽에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4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부터. 자, 요거부터 한번 답 찾아보자. 110쪽에 4번. 야나 110쪽으로 가자. 110쪽에 4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질문 있어? 아니 그냥 리미트 A N이 0이면은 시그마 A N이 수렴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그 반대로 하면은 A N이 마이너스 1에 그냥 AN 1 해. 1. A N이 1이면은 발산. 그잖아. 시그마 들어가면 발산하잖아. 그죠? 자, 4번에 1번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 4번의 기억을 보니까. 저거는 이제 2의 5제곱이다. 그죠? 요거는 2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여기 안에 x가 있으니까 요 바깥에는 x분의 1제곱만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x분의 1제곱으로 만들어주고 대신에 이렇게 전체의 5제곱 이렇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2의 5제곱이 돼야죠. 2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게 기억이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지금. 그 다음에 니은은 맞죠? 이렇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꼴이면 요 앞에 있는 개수와 요 앞에 있는 개수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되는 거니까 3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요 앞에 있는 개수와 요 앞에 있는 개수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2가 나왔는데 요 앞에가 ln이 아니라 상용 로그였죠. 밑이 10인 로그였기 때문에 그럼 분모에 ln 10, lna가 깔리는 거였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5번 한번 해볼까요? 5번. 5번은 그 알파 베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알려줬고, 그죠? 그
그리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거 값을 알려줬으니까 결국 우리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다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탄젠트 알파부터 찾아볼까요? 탄젠트 알파. 일단 탄젠트 알파는 준호야 부호가 뭘까? 왜요? 1,4분. 여기 지금 떡하니 지금 알파는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플러스죠, 플러스. 근데 이제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잖아. 이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탄젠트 값 찾을 때 어떻게 하면 편해? 머릿속에서 생각해요. 머릿속에 삼각형 하나 그리면 되잖아. 직각삼각형 딱 그리면 되잖아. 여기 5하고 3이니까 여기가 4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탄젠트 뭐야? 여기 빗변이 5고 여기가 3이야. 4분의 3이죠. 아, 3분의 4죠. 그치. 3분의 4지. 3분의 4. 3분의 4.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탄젠트 베타면은 일단 부호는 뭘까요? 마이너스겠죠? 베타 2, 4분면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놓고 이번에는 사인 베타가 5분의 3이니까 이번에는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네. 그치? 4분의 3 요렇게. 자, 그러면 재영아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이 뭐더라?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이니까 1 마이너스인데 얘네들이 곱해지니까 플러스 바뀌겠죠. 그리고 곱하면 1 되네. 이렇게. 그 다음에 탄풀탄인데 하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답 몇 번이에요? 1번. 그치?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쉽다. 그지? 6번. 6번도 그 기본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시그마 기본 공식. 자, 분모는 보자마자 그냥 완전 그 세제곱 기본 공식이니까 분모는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되고요. 분자는 어떻게 써야 돼? 분자? 일단 요거 2로 묶은 다음에 2로 묶어주고 나면은 이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n까지잖아. 그러면 그게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차피 2는 어떻게 될까? 2는 어차피 지워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것만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무엇? 제곱. 그쵸? 요렇게 된 거야. 그치?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놨으니까 어차피 우린 최고차만 보는 거잖아. 그러면 요 분모의 최고차랑 분자의 최고차를 비교해보면 둘 다 4차죠. 4차. 얘는 개수가 4분의 1이고 요거 1이니까 어디로 가겠어? 4로 가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술술술 풀리고요. 자, 7번 한번 풀어봅시다. 7번. 근데 이 기출 내려와서 시험 본 적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기출은 다 2층에서 푼 적이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높은 차수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일단 얘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요 뒤에 있는 식의 이 뒤에 있는 식의 최고차가 지금 요거의 제곱이니까 뭐 8n의 6제곱 요런 게 붙어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아, 8이 아니라 16이구나. 16n의 6제곱 이렇게. 그럼 거기하고 그 앞에 있는 무언가가 이제 곱해질 건데 이 n의 6제곱을 처리를 못하면 얘가 무한대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수렴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괄호에서 적어도 n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든지 아니면 n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보다 더 절대값이 큰 음수가 나와줘야죠.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n의 6제곱을 싹 다 지워버릴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p-8이라는 요 녀석이 자, 요 n제곱에다가 이렇게 분배가 될 거 아니야. 뿌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n제곱 플러스 1의 p-8제곱 자, 여기서 이렇게 곱해줘서 만들어진 항, 그 항만 쓰면 n의 2괄호 p-8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 값이 마이너스 6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나? 작거나 같아야지. 그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요 2괄호 p-8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p-8이 3보다 작거나 같다. p는 그러면 얼마야? 아,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자연수니까 1, 2, 3, 4, 5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8번 문제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발상만 딱 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싹 바꾸면 바로 풀릴까?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그렇죠. 이 끝에 붙어 있던 5n이라는 애를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n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n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거 요렇게 해가지고 유리화 시켜서 하나 풀고 요렇게 해가지고 유리화 시켜서 하나 풀고 이러면 답 나오겠죠? 제가 그때 생각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단안을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2쪽으로 가면 112쪽에 9번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매개변수 미분이라서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이제 옆으로는 잘했어요. 자, 10번 해보자. 10번. 10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지영아 나왔어? 네, 1번 그렇지. 몇 분의 몇이 나온 거야? 26분의 15. 그렇죠. 26분의 15 이렇게 나오죠. 예진아 나왔니? 네. 병준이 나왔고, 그쵸? 26분의 15. 준호도 나왔죠? 네. 예,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바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은 y는 sin x의 도함수를 구한다.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요 가 자리에 들어갈 것은 요 지금 sin x 플러스 h 요 부분에 대해서 뭘 적용을 한 걸까? 요 막 뒤에 막 코사인 x, 사인 h 막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덧셈 정리 쓴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덧셈 정리를 한번 써주면 sin x 곱하기 코사인 h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h 요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빼기 sin x가 하나 있으니까 요 빼기 sin x하고 여기 앞에 있던 sin x 곱하기 코사인 h하고 이게 묶었다는 얘기죠. sin x로 한번 묶은 겁니다. 그러면 가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가에는. 자, 그러면 가에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 따로따로 이제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 앞에 있는 sin x는 여기 sin x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요 부분의 극한값을 구해서 나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잘 보면은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거 우리 항상 어떻게 구해? 뭐 곱하죠? 분모 분자에? 코사인 h 플러스 1을 곱하지. 그치? 그러면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곱하기 코사인 h 플러스 1 분의 분자는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사인 h가 될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사인 h, 사인 제곱 h. 자, 이렇게. 그러면 재영아, 여기 밑에 있는 h 하나랑 여기 사인 h 하나랑 여기 어디로 갈까? h 하나랑 사인 h 하나랑 1로 가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사인 h가 하나 남아있네 분자에.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겠어? 사인 h를 하나 지워도 여전히 0으로 가죠. 근데 분모는 0으로 가 안 가 이제? 분모는 0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2분의 0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나 자리에 들어갈 것은 0이 되겠고요. 0. 그 다음에 다 자리에 들어갈 게 이제 요건데 요거는 뭐 너무 유명한 뭐야? 요 그대로 1이죠? 1. 네, 그래서 여기는 1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FH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거니까 FH가 코사인 H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지막 라에 들어간 거니까 라에 들어갈 거 코사인 X죠? 그죠? GX는 코사인 X고 그 다음에 P하고 Q는 가나에 들어가는 거니까 나다에 들어가는 거니까 P가 0이고 Q가 1이네. 그래서 요것들을 그대로 여기 파이 px 더하기 g qx q파이 f p 파이 플러스 g q파이 여기다 넣어보면은 여기에 p 0 들어가니까 코사인 0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들어가니까 플러스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코사인 0이 1이니까요. 1 빼기 1 해가지고 0 되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2번은 또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13번을 한번 해봅시다. 익숙한 문제죠. 네, 13번 답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좀 헷갈렸지만 지금은 이제 잘 할 수 있죠. 첫 해의 장학금을 자 20억에서 20% 이익을 냈으니까 이익까지 합친 총금액이 요만큼이거든. 근데 그거의 4분의 1만큼을 장학금으로 썼습니다 했으니까 요게 이제 첫 해의 장학금 A1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잘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두 번째 해로 넘어간 기금이 얼마냐 그것을 20 곱하기 5분의 6에다가 자 이만큼이 지금 첫 해에 내가 첫 해에 그 재단에서 갖고 있던 총 금액인데 그 중에 4분의 1만큼을 장학금으로 줬으니까 남은 것은 얼만큼? 4분의 3만큼이 남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4분의 3한 것 이게 다음 해로 넘어간 기금인 거지. 그럼 또 이 금액을 가지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굴려가지고 20%의 이익을 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다시 5분의 6을 한번 곱해주고 그럼 그 돈의 4분의 1을 두 번째 해 장학금으로 낸 거니까 여기다 4분의 1을 곱하면 요게 그러면 두 번째 항 A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1과 A2를 비교해 봤을 때 중간에 추가된 게 요거거든요. 요거. 요 부분. 이만큼이 추가된 거니까 요 부분을 우리는 공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쵸? 첫 항이 이거고 공비가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4번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14번도 한번 풀어보자. 이것도 답 한번 찾아봐. 14번. 뭐 S세타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위에 계산은 쉽습니다. S세타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요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세타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가 세타인 건 다 알잖아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치? 여기가 세타인 건 다 알아. 근데 거기서 요거를 생각하면 쉽거든? 2세타. 2세타지? 얘 봐라. 여기가 2세타인데 여기가 1이잖아. 예. 여기가 뭐예요? 코사인 2세타 아닌가요? 여기는 뭐예요? 사인 2세타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 옆에 여기 나머지 요 부분도 5부터 b까지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란 얘기잖아. 그쵸? 그러므로 S세타는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이거죠. 그쵸?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세타 세제곱을 깔아놓고서 극한값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2가 분모에 있었으니까 2세타 세제곱인데 요걸 이렇게 세타 세제곱을 분리해서 쓸게요. 그런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그러면 여기 지금 세타 하나랑 사인 2세타랑 요렇게 해가지고 2로 가잖아. 근데 그 2가 여기 있는 2랑 지워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싹 지워버리면 우리 남아있는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요것만 이제 극한값 구하면 되죠.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를 곱할 거니까 분모가 세타 제곱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될 거고 분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세타가 되겠죠. 그럼 요게 정확히 뭐예요? 요게 정확히 사인 제곱 2세타 아닌가? 사인 제곱 2세타. 그럼 사인 제곱 2세타가 밑에 있는 세타 제곱이랑 만나면 얼마가 될까요? 2가 두 개 있는 거잖아. 그치? 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얘는 얘 나름대로 얼마가 돼? 얘가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4가 돼서 답은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네. 3번 이렇게. 그쵸? 그래서 풀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사인 2세타랑 예. 사인 세타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예. 둘이 곱하면은 뭐야? 사인 2세타랑. 사인 2세타랑 사인 세타랑 곱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곱하면 그냥 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이기지. 사인 제곱 2세타. 응? 2 사인 제곱 2세타요? 아니에요. 이걸 곱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곱할 수 없어요. 이 세타 안에 들어가 있는 각이 다른 거잖아. 이거는 각이 다른 거니까 곱할 수 없고, 이거 굳이 합치려면 이제 사인 2세타를 저 백악 공식을 써가지고 바꾼다면 뭐 그렇게 바꾸면 얘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렇게 바뀌면 이제 사인 세타가 얘랑 합쳐서 이렇게 되겠지. 그냥 아다리가 맞는 그렇게 하면은 바꿀 수 있겠지만 그냥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15번. 우리의 목표는 15번이 마지막이야. 근데 이제 15번은 풀기 전에 약간의 좀 힌트를 줄게요. 이게 물론 이제 그래프 그리고 교점 찾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요게 이것 때문에 이제 막힐 수 있거든. 요거 이거 지금 시그마 안에 요렇게 생긴 게 들어가 있죠. 두 덩어리짜리 맨날 나오지만 이건 지금 몇 덩어리예요? 세 덩어리가 있어요. 세 덩어리.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A, B, C분의 1 요런 꼴의 부분 분수인 거거든. 얘는 어떻게 할까? 해봐요. 어떻게 잘? 이것도 뭔가 그 이렇게 뭐 빼기 뭐 모양이 나와야 쭉쭉쭉쭉 없어지면서 답이 나올 거냐.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요거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있잖아. B를 잠깐 앞으로 이렇게 묶어내봐. 그럼 AC분의 1이잖아. 그럼 우리가 AC분의 1은 부분분수 할 수 있잖아. 그죠? AC분의 1을 부분분수하면 어떻게 되죠? C-A분의 1 앞으로 나오고 A분의 1 빼기 C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서 요 앞에 빼놨던 B분의 1을 괄호 안에 줘버려. 괄호 안에 줘버리면, 자, 맨 앞에 C-A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요 괄호 안에 있던 애들은 각각 분모에 B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A, B분의 1 마이너스 B, C분의 1 이렇게 써집니다. 요게 이제 3개짜리 부분분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요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써주시면은 이제 줄줄줄 없어지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일반항이 구해져야 돼, AN이. 그래서 이 일반항을, 요 그래프를 잘 그려가지고 일반항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면 일반항 금방 나와요. 자, 15번 한번 해보자. 몇 컴마 몇으로 말해줘봐. 여기를 뭐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모양 아니야? 약간 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 2분의 3 파이. 파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2 이런 거 아닌가? 네. 그지? 이런 그래프지.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다가 y는 n분의 x의 제곱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그쵸? 자, 여러분들 일단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 찾는 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공비가 400 아니에요? 400? 아니. 교점의 개수인데 자, 일단 이렇게 생긴 그 코사인 파이 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건 알죠?
그죠? 일단 파이가 여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기가 2로 바뀌었을 텐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니까 또 아랫부분이 위로 접어져 올라오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물론 요 반대쪽도 당연히 대칭이죠, 대칭. 그죠? 요거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대칭돼 가지고 이쪽도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갈 거야. 똑같이.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y는 n분의 x의 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 녀석은 y는 n제곱분의 1 x제곱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y는 x제곱의 그래프 하면은 0,0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고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잖아. 요런 그래프인데 여기서 이제 n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폭이 점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넓어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요 놈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게 목표잖아. 그럼 생각해봐. 자, n 값이 1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y는 x제곱이죠. y는 x제곱이면 y 값이 1일 때 x 값이 얼마예요? 1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지 않을까 여기? 1,1? 그러면 이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요게 그 n 값이 1일 때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럼 n 값이 1일 때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는 자 지금 코사인 그래프랑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몇 번 만나서 지금 보이는 영역에서 3번 만났죠, 3번. 근데 이쪽에서 3번 만났으면 반대쪽에서도 어때요? 똑같이 3번 만날 거 아니야. 둘 다 y축 대칭이니까. 그죠? 그러므로 A1은 뭐가 되는 거야? A1은 6이 되는 거야. A1은 6. 교점의 개수가 AN이니까. 그죠? n 값이 1일 때 교점의 개수. 그러면 n 값이 2가 되면요. n 값이 2가 되면 여기 2가 들어가니까 4분의 1 x제곱이죠. 4분의 1 x제곱. 그럼 4분의 1 x제곱이면 y 값이 1일 때 x 값이 얼마일까? 여기 아니야? 그죠? y는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y 값이 1이 되려면 x에 2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2,1을 지나가잖아. 2,1. 그럼 2,1을 지나가는 그래프니까 역시 0,0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해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 교점 이거 몇 개예요? 이게 교점이 하나가 아니지 지금. 이 교점 2개지. 하나, 둘, 셋, 넷, 5개인 거야. 그리고 반대쪽에도 어때? 반대쪽에도 5개 있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됐다? 10개가 됐어요. 그래서 A2는 10이야. 그치? 그럼 이제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보면은 n값이 3이면 자 n값이 3이면 y는 9분의 1 x제곱이 되겠죠? 9분의 1 x제곱. 그럼 x자리에 몇 넣어야 되니까? 자 y값이 1 되려면은 x자리에 3 넣어야죠? 3,1.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그래프겠네. 여기 지나가는 그래프. 그죠? 그럼 저기를 지나가도록 우리가 이차함수를 그린다면은 더 넓적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요 교점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 6, 7개 만난 거야. 그치? 그럼 반대쪽도 7개. 그래가지고 A3는 몇이다? 14개. 그럼 확실하죠 이제? 등차 수열이네.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네. 그치? 그래서 아하 그러면 AN이 공차가 4면서 첫 항이 6 돼야 되니까 4n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요거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요걸 A, 요거 B, 요거 C를 얘네 셋한테 대응을 시켜보면 그럼 요 앞에 있는 요 C-A분의 1 요게 an 플러스 2에서 an을 뺀 거를 말하는 거잖아. C-A가. 근데 an 플러스 2랑 an을 비교해보면 an 플러스 2면 뭐 이거 안 해봐도 당연히 얘가 얘보다 지금 2항만큼 더 많이 간 거잖아요. 근데 등차 수열이잖아요. 공차가 4인.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값은 당연히 몇일까? 8일 겁니다. 8. 그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데 얘는 n번째 항,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C-A 자리에 8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시그마를 써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일단 8이 하나 분모에 깔려있으니까 8분의 1 땡겨주고 그럼 요 부분을 이제 써야 되잖아. AN분의 1, 아니 AB분의 1 빼기 BC분의 1. 근데 AB가 요거였으니까 자 그대로 쓰면 A1,
an 플러스 1분의 1에서 빼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분의 1 요거죠.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1부터 쭉 집어넣어가지고 쫙 써보면 줄줄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 1부터 집어넣어보면 자 8분의 1 있고 1 집어넣으면 A1, A2분의 1 빼기 그 다음에는 A2, A3분의 1 그 다음에는 플러스 A3, A2, A3분의 1 마이너스 A3, A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그렇다면 줄줄이 없어지는 모양이 나올 거고요. 저기 뒤에도 뭐가 남겠지. 저 뒤에도 뭐가 남을 텐데 어차피 그 뒤에 남는 것은 무한대분의 1꼴로 가지 않을까? 앞에 리미트 생각해보면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요 앞에 요것들만 남은 겁니다. 요것들만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고요. 자 그럼 8분의 1이랑 A1은 일반항이 지금 요거인 상황이니까 A1이면 6이죠? 6분의 1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2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10분의 1이 하나 있는 거네. 이렇게 돼가지고 48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480분의 1. 네, 그래서 P 플러스 Q 하면 답은 481, 5번이 되겠죠. 5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차근차근 일반항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물론 이제 부분분수 공식이 조금 이제 변수였지만 아니 이게 x축이 그러니까 이게 이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별개의 함수로 따로따로 그리는 거야. 그지? 삼각함수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2차 함수 하나 그리면서 n 값에 따라서 2차 함수가 변하는 거니까 삼각함수 고정해놓고 2차 함수를 변형시키면서 교점 찾는 거죠. 자, 그나마 여기까지 좀 풀만한 문제들이었고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아니 우리 그 다음 시간까지 앞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일단 51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자 그랬죠? 51까지는 무조건 다 해오시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재영아 할 수 있지? 진짜? 근데 여기까지랑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 다 했어요 하는 사람들은 방금 우리 의고 문제 풀었잖아. 의고 15번 그러니까 지금 4회차에 15번까지 풀었는데 그 4회차의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가지고 와봅시다. 4회차의 나머지 문제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